산골 작은 학교 운동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함께 공연을 즐기고 풍성한 수확을 나누며 가을을 만끽하는 사람들. 매달 소풍 오듯이 이곳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작은 마을 축제 같은 마켓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캠핑 언덕같이 재밌어요. 생산자와 청년 문화 기획자 그리고 소비자가 모여 매달 축제처럼 펼치는 이색마켓. 이달엔 가을 운동의 느낌 물씬 나는 산골 분교에서 열렸는데요. 풍성한 가을의 수확을 가득 눌러 담은 경주 생산자 마켓으로 초대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경주의 어느 날, 이른 아침부터 작은 산골 학교 운동장이 분주한데요. 부스를 세우고 테이블을 장식하는 사람들. 여기서 어떤 행사가 열리는 걸까요? 여기는 꾸무라라고 하는 그 폐교고요. 원래는 예전에 우라분교라고 했던 학교고 굉장히 많은 문화적인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생산자 마켓이 펼쳐지는 날입니다. 생산자 마켓이요? 네. 플리마켓도 아니고 프리마켓도 아니고 벼룩시장은 더더욱 아니고 생산자 마켓이라고요? 지역에 있는 생산자들과 그리고 크리에이터들, 뭔가를 만들어내는 친구들이 함께 만드는 마켓이고요. 그래서 사실 특징이라고 하면 자신이 만든 물건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하는 마켓이에요. 말 그대로 공산품이나 중고물품 판매가 아닌 직접 만든 핸드메이드 소품, 직접 기르고 수확한 농산물, 직접 만든 음식을 판매하는 생산자 마켓이자 크리에이터들의 재능을 나누는 마켓입니다. 이렇게 좀 판매를 하시면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조금 한 번씩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그 적어주신 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정산을 마지막에 할 때도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좀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네, 어쨌거나 오늘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입장은 11시부터 할게요. 네. 오늘의 마켓에선 어떤 생산자들과 어떤 물품들을 만나게 될까요? 드디어 마켓 오픈 시간! 발열 체크와 함께 안전하게 입장을 시작하는데요. 입장 준비와 함께 신기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돈을 내고 나무 조각을 받아가는 건가요? 5,000원, 5,000원에서 10,000원씩 하면 여기 10,000원어치만큼 이 안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금액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무로 된 화폐 같은 걸까요? 얘는 저희 마카라고 하는데 저희 이 안에서는 마카만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사용하는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있어야지. 네, 물건을 사고 음식을 드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도토리 주머니처럼 하나씩 나무 화폐 주머니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 현실엔 없는 나무 화폐와 가격으로 마치 재밌는 숲속 놀이를 하듯 생산자 마켓 체험이 시작됩니다. 현금 1,000원이 이곳에선 1마카. 나무 화폐를 교환해서 사용해본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자연 친화적인 것 같고 되게 뭔가 좀 환경을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 하니까 조금 계획해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금액에 대한 계획을 하고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용돈 받아 쓰는 것처럼 어릴 때. 그냥 약간 놀이하는 것 같고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있어요. 나무 화폐를 사용하는 생산자 마켓에는 또 하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바로 일회용 식기와 포장재가 없다는 사실. 개인 식기와 텀블러는 필수라네요. 이 안에서는 포장지라던가 그런 플라스틱의 사용을 최소화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기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텀블러랑 장바구니 같은 것들을 가져오셨으면 하고 저희 공지를 하기 시작했고요. 적어도 생분해가 가능한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깨끗한 산내, 깨끗한 경주, 나아가 건강한 지구 환경을 위해 하루쯤 이 정도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겠죠? 개인용 식기는 이렇게 따로 설거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씻어서 다시 또 더 먹고 집에 갈 때도 좀 한 번 더 씻어서 가고 그러니까 저희가 따로 쓰레기를 챙겨갈 필요도 없으니까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일회용품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렇게 그릇도 챙겨오는 거 하니까 아이들한테도 좋은 교육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불편한 건 없고 오히려 앞으로 이렇게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환경을 위한 거니까. 자, 생산자 마켓의 운영 규칙을 모두 알았으니 이제 우리도 본격적으로 마켓 구경에 나서볼까요? 핸드메이드 소품부터 직접 만든 음식, 아이들의 체험 공간, 농산물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부스도 있는데요. 네, 저희는 목포에서 왔고요. 목포 주변의 바다에 버려지는 그런 그물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따투리 그물을 활용해서 가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에코백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집에서 기른 농산물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렁이 농법으로 기운 쌀하고 집에서 키운 유정란, 집에 아주 조그만 목공실이 있는데 거기서 만든 캄포나무 도마 그런 거 가지고 나왔어요. 이 밖에도 30개가 넘는 생산자 부스가 함께하니까요. 직접 와서 보셔야겠죠? 생산자 부스가 분주하게 돌아가는 동안 운동장 한편에선 아이들이 분주합니다. 맛있는 간식도 먹고 처음 보는 경운기도 타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다가 재밌는 체험 수업에도 참여하는데요. 그동안 부모님은 육아 휴식 시간을 얻었네요. 아이들과 같이 오니까 가을 소풍 온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이색적이고 특별한 그런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 경관 숲속 안에 이런 마켓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흥미로운 부분이 상당히 있네요. 나무에도 올라가고 나무 집에서도 올라가고 애들 뛰어놀아도 눈치도 안 보고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너무 좋고 매달 하는데 저희 한 3번째 오는데 매달 참여할 계획입니다. 쇼핑이 아니라 캠핑을 온 것처럼 즐거움이 가득한 마켓. 환경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마켓. 경주의 로컬 생산품들이 궁금하다면 여러분도 참여해보시면 어떨까요? 생산자 마켓은 소풍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물건을 팔러 여기 마켓에 왔지만 주말을 이용해서 아이들과 같이 와가지고 저희도 먹거리도 먹고 즐기면서 소풍같이 즐기다 가는 것 같아서 저에게는 소풍 같은 그런 활동인 것 같아요. 생산자 마켓은 축제다. 정말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생산자들이나 지역의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지역민들과 관광객들까지 모두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친구가 되는 마켓,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마켓. 다음 달에는 또 어떤 공간에서 어떤 이야기들로 펼쳐질까요? 경주 생산자 마켓 기대해 주세요. 쌀 좋기로 소문난 충북 진천. 이곳에서 지은 품질 좋은 쌀로 아주 특별한 빵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속이 편해서 자꾸 찾게 돼요. 쌀눈이 살아있는 특허받은 쌀빵입니다. 쌀눈이 살아있는 진천쌀로 만든 그 특별한 빵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홍입니다. 가을은 총고마비의 계절, 독서의 계절, 수학의 계절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노랗게 익은 벼가 한창 수학 시기라고 하는데요. 이 진천쌀로 맛있고 특별한 빵을 만든다는 사실! 오늘은 그래서요, 이 맛있는 비밀을 저와 함께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노랗게 벼가 익어가는 풍요로운 가을. 특별한 빵을 찾아 가본 곳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곳에 오면은요, 아주 특별한 빵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가 빵 공장인가요? 근데 여기 쌀빵을 만드는 쌀을 제조하는 과정이 정미소입니다. 정미소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곳은 정미소, 즉 쌀을 도정하는 곳입니다. 맛있는 쌀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곳만의 아주 특별한 도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아니 얼마나 또 맛있고 특별한 빵이길래 이 쌀까지 도정하는 곳을 제가 다 왔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거 진짜 뭐 빵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쌀이? 대한민국 진흥청에서 개발한 쌀빵 전용 쌀입니다. 그리고 이 쌀은 7분도 그리고 쌀눈이 붙어 있어가지고 영양가가 대단히 좋습니다. 일반 쌀과는 전혀 다르고 이 쌀로 빵을 만들면 떡 맛이 안 난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도정한 쌀은 쌀눈이 살아있는 쌀. 쌀눈은 현미의 영양분 절반 이상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그 쌀눈을 그대로 살린 도정 기술로 특허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마치 그 누룽지 과자 있잖아요. 예. 그럼 먹는 식감과 맛도 고소한데요? 우리 먹거리에 건강을 위해서 꼭 삶은 쌀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게 특별한 쌀이네요. 그렇다면은 뭐 다른 뭐 밀가루를 섞지 않고도 이 쌀로 그 빵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는 제분 공장으로 갑니다. 도정 작업을 마친 쌀을 이곳에서 곱게 빻아 하얀 쌀가루로 변신합니다. 이거 보면은 되게 그 밀가루처럼 부드러워요. 이제 밀가루처럼 곱게 빻아야지만 빵이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느리더라도 이렇게 곱게 빻습니다. 빵에 적합한 품종으로 하기 때문에 좀 찰기가 덜해요. 그렇습니다. 일반 쌀로 빵을 만들면 떡의 식감이 나는 데다 빵을 만들기에 점성이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밀가루에 가까운 점성을 가진 쌀을 써야 한다는데요. 이곳에선 쌀빵 가공용 쌀을 재배해서 수확한 후 그 쌀로 쌀빵을 만드는 거죠. 저희 진천군 농업인들은 국내 육성 가공 품종인 팔방미를 재배하여 그 원료를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쌀빵으로 가공하고 있습니다. 쌀 품종은 이제 밥쌀용으로 재배되는 게 있고요. 가공용 쌀이 있는데 밥쌀은 저희가 이제 미질이 좋고 이제 식용하기에 좋은 그런 게 있고요. 가공용 쌀은 특정한 성분들을 함량들을 더 많게 해서 그 가공 용도에 맞도록 품종이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정미소와 재분소를 거친 쌀은 제빵소에서 빵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이 됩니다. 쌀가루에 우유와 달걀 등을 넣어 혼합한 후 반죽을 하게 되는데요. 마치 예술작품을 하는 듯 정성스럽게 빵을 만듭니다. 정말 마술사 같으세요. 이렇게 맛있는 빵을 여러 가지로 탄생시키고 있는데 여기에서 총 몇 가지를 만드시는 거예요? 50가지. 50가지나요? 아, 세상에. 저 만드는 것만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픕니다. 먹을 수 있는 건가 이제 좀? 아니요. 숙성을 시켜야 돼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참으세요. 맛있는 빵을 위해서는 숙성 작업은 필수. 숙성이 끝난 빵 반죽을 오븐에 넣어야 맛있는 빵이 완성되는 거랍니다. 짜잔! 드디어 빵이 완성됐습니다. 이 빵을 쌀가루로 만들었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는데요? 와, 이 마스크를 꼈는데도 정말 이 맛있게 익어가는 빵 냄새가 제 코를 계속 자극시킵니다. 너무 먹고 싶어요. 어디 가서 먹어야 되죠 이제? 바로 옆에 매장에서 드실 수 있어요. 완성된 빵은 포장 작업을 거친 후 택배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해지거나 공장 옆에 위치한 빵가게에서 직접 소비자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드디어 빵을 먹게 됐습니다. 와, 아니 여기 보면요, 제가 평상시에 좋아하던 소보루빵에 소시지빵, 이건 모닝빵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피자빵, 초코로 만든 빵. 예. 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아무것도 안 들어간 모닝빵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쌀로 만든 빵의 맛은? 지금 제가 한번 이렇게 딱 무는 순간 향기가 쫙 퍼지네요. 예,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 쌀로 만들면 부드러움은 좀 없을 줄 알았거든요. 부드러워요. 예, 부드럽습니다. 쌀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쌀가루를 빻는 재분 기술이 꼭 필요합니다. 쌀가루를 잘 빻아가지고 빵을 만들면 이렇게 찰지고 부드럽고 아주 맛있습니다. 쌀로 만든 이 빵의 탄력 보이시나요? 이것이 바로 진천 쌀로 만든 쌀빵의 힘! 탄력성과 보건력이 좋은 진천 쌀빵입니다. 맛 또한 감탄사가 절로 나오네요. 먹고 자꾸만 먹게 되는 쌀빵! 너 참 맛있구나! 이곳의 빵 맛은 이미 입소문이 퍼져 전국 각지에서 쌀빵을 찾아 손님들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대전에서 온 거예요. 대전에서 한 1년 전부터 빵을 먹어보는데 속이 편하더라고요. 소화가 제가 위 기능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먹어보니까 속이 편해서 자꾸 찾게 돼요. 저희 엄마가 이제 당뇨를 앓고 계시는데 밀가루보다는 쌀이 더 좋기 때문에 밀가루 먹으면 당이 좀 높아져요. 네, 그래가지고 또 빵은 또 좋아하시고 그래서 여기를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미소를 40년 동안 하다가 정부 지원을 받게 돼서 쌀빵을 하게 됐습니다. 쌀눈이 특허받은 쌀빵은 진천 친환경 농업단지와 친환경 쌀을 생산해서 11월에 쌀 쿠키 그리고 친환경 쌀빵도 생산될 계획입니다. 쌀눈이 살아있는 쌀로 만든 쌀빵은 맛있다. 그리고 든든하다. 품질 좋은 쌀의 고장 진천에 아주 특별한 빵이 있습니다. 쌀눈이 살아있는 쌀로 도정해 만든 진천 쌀빵. 우리 쌀로 만든 그 특별한 빵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가을 곡식들이 여물어 더 풍성한 한평. 요즘 한평 들녘에선 농민들을 웃음짓게 하는 새로운 작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대추, 그리고 백향과인데요. 이들이 한평의 효자 작물로 급부상한 이유,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논 한켠에 자리 잡은 비닐하우스 단지. 그 안에선 빨갛게 잘 익은 대추가 수확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요. 우리 한평군 생활개선 학습단체에서 틈새 농업을 하기 위해서 심게 됐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지금은 한 5년이 지나가지고 농가가 한 102농가 됐어요. 오래전부터 여성농업인의 소득사업으로 적합한 작물을 고민해온 한평.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정답은 바로 대추였습니다. 기대와 정성을 한 몸에 받고 자란 지 벌써 5년. 이제 대추는 한평의 얼굴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우려 반 걱정 반 했는데 정말 선택을 잘했다 생각하고요. 이 대추를 심어서 이렇게 정말 하루 종일 대추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벼농사를 한 250마지기 정도 경작하지만 정말 대추가 고소득이에요. 벼농사의 6, 7배 정도. 지금 이게 한 나무에 10kg만 해도 구루당 10,000원씩 잡아도 10만 원이에요. 제가 한 400주를 하고 있는데 여성으로서의 참 고소득이다 생각해요. 우와! 벼농사의 6, 7배라고요? 정말 효자라는 말이 딱 맞는 과일이네요. 거기에 올해 전국 농가를 괴롭힌 잦은 장마와 태풍까지 이겨냈으니 더 이뻐 보일 수밖에요. 잎을 보면 건강한지 알겠네. 네네. 이 대추잎 보세요. 얼마나 튼실하고 큰가. 누가 이거 대추잎이라고 하겠어요? 감잎이지. 김영란 회장님은 대추를 기르는데 한평만한 곳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서해와 접해 있어 연중 따뜻한 기온, 대추와 아주 찰떡궁합인 토질, 또한 목포와 광주 등 도시와 가까워 유통에도 유리한 지리적 장점까지. 잘 크고 잘 팔리니 대추 키우는 재미로 웃음이 떠나질 않는다고 합니다. 회장님이 혼자서도 대추를 재배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과실이 작아서 다루기가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인데요. 소득작물로 대추를 고른 군민들의 안목은 정말 신의 한 수였네요. 보은이나 경상 대추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평 하면 대추. 그 정도로 제가 자부심을 갖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기계와 손을 이용해 크기별로 꼼꼼하게 선별을 해주고 상처가 난 대추는 따로 분리해줍니다. 조금이라도 더 크고 싱싱한 대추를 소비자에게 보내고자 하는 마음은
대추를 키우는 어느 농가나 다 똑같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소비자를 생각하며 작업을 하니 한평 대추를 알아주는 이들도 많아졌다고 하네요. 사실 그녀의 고향은 다른 고장이지만 이제 한평은 그녀의 현재이자 미래가 됐습니다. 김영란 회장은 자신에 대해서 시작된 대추 농사가 후대에서도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대추를 다루는 손길 하나하나에 정성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캡에다라도 하나라도 더 넣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소비자한테 제가 직접 손글씨를 써서 몇 자씩 보냅니다. 상처가 있는 대추는 따로 모아 즙으로 변신시켜줍니다. 수확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챙겨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외부 업체에 맡겨도 될 일을 기어코 가져오셨다네요. 저는 양심껏 한다고 하는데 소비자들이 얼마나 저를 신뢰를 믿어줄란가 모르지만 지금 2016년도부터 이렇게 해서 한 번 저하고 맺은 고객은 지금도 여전히 입소문을 많이 내주십니다. 입소문이 나가지고 많이 와요. 한평의 모든 대추 농가들이 회장님과 같은 마음이라고 하니 소비자들이 그 진심을 모를 리 없겠죠. 오랜 시간 땀 흘린 농민의 진심과 신뢰가 차곡차곡 쌓여 지금의 인기를 누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한평대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우리 한평대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대추 먹고 건강하세요. 코로나 이겨냅시다. 화이팅! 8년 전 한평으로 귀농해 정직한 농부의 길을 걷는 가족이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엔 이 하우스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예쁜 꽃이 보이는 걸 보니 화훼 농가인가 봐요. 꽃이 되게 이쁘네요. 예, 시계꽃이라고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 시계 바늘 초가 돌아가는 것 같이 그런 모양으로 생겨서 시계꽃이라고 합니다. 딱 봐도 이건 수정 작업인데 그렇다면 이건 과일나무? 지금 수정하면 언제? 지금 수정하면 한 4일 정도 있으면 알맹이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수확은 1월 달에서 2월 달 사이에 합니다. 하하, 역시 과일이 많네요. 그런데 처음 보는 꽃이라 무슨 과일인지 전혀 감이 안 옵니다. 화면을 잘 보면 힌트가 나올 것 같은데 저기 과일이 있네요. 그런데 너 조금 낯설다. 이 백향과는 1년에 2번 수확을 합니다. 7월, 8월에 여름에 한 번 수확을 하고요. 지금 수정해 놓은 곳들이 1월에서 2월 사이에 한 번 더 수확을 할 수 있는 1년에 2번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열대 과일입니다. 아하, 백향과. 요즘 카페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음료의 주인공이었네요. 우리 동네 카페엔 백향과가 없다고요? 패션 후르츠가 바로 백향과라니까요. 드셔보시면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 깜짝이야. 다 익은 과일은 이렇게 바닥에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수확은 바닥에 있는 걸 줍기만 하면 수확은 끝나는 겁니다. 떨어지면 나 익었어 그 말이네. 예, 다 익으면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정일 씨가 처음부터 백향과를 재배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2014년 후배 농장에서 처음 만난 백향과. 그러나 정일 씨는 맛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며 고민하던 중 용기를 준 건 바로 그의 아내였다고 하네요. 집사람이 한번 먹어보더니 굉장히 맛있다고 앞으로 이거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우연치 않게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때는 뭐 아열대 기후의 작목이라든지 이런 개념도 없어서 일단은 집사람이나 집사람 친구분들이 굉장히 독특한 과일이다 싶어서 이 과일로 한번 미래를 걸어보자 하고 한번 했던 과일 중에 이 과일입니다. 하하하, 그러게 아내분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정일 씨가 한평에 정착한 이유도 장모님의 어릴 적 고향을 우연히 방문했다가 예쁜 동네 분위기와 인심에 반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모로 처갓집이 정일 씨 미래 설계에 많은 도움이 됐네요. 정일 씨 가족은 이외에도 고사리, 단호박 등 여러 작물을 키우고 있는데요. 처음엔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좋은 땅과 바람, 해가 도와주는 환경 덕분에 쑥쑥 잘 자라는 농작물을 즐겁게 경험하고 있답니다. 아무래도 한평이 그래도 남쪽에 분포해 있고 바닷가가 좀 가까이 있어서 보면 제가 평균 보면 충청도나 이런 쪽에 비해서도 온도가 보통 한 3, 4도 차이 이상 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도 거의 보면 영하도 많이 안 떨어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 가온만 해주고 전기난방만 조금만 해주면 아무래도 조금 더 남쪽이라 따뜻한 지방이기 때문에 조금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백향과는 청으로 담가두었다가 물이나 탄산을 섞어 음료로 마시면 쉽고 간편하게 수분과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어 최근 많은 이들이 커피 대신 즐기고 있는 천연 음료의 선두주자입니다. 원래 영문 이름은 패션 프루츠라는 이름인데요. 아시아권으로 들어오면서 100가지 맛과 향이 난다 그래서 백향과라고 져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드셔보신 분들 중에 제가 얻어본 결론은 제일 큰 맛이 나는 게 망고 맛이 제일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파인애플, 오렌지, 자몽, 키위, 어르신들은 탱자 맛, 그리고 한 3, 40대 분들은 드셔보시면 옛날 왜 쌕쌕 오렌지 음료수 있죠? 그 맛, 이게 오묘한 맛이 다양하게 납니다. 드시는 분에 따라서 다 틀려요, 맛 표현이. 아니 무려 100가지 맛이 난다고요? 이야, 먹는 사람에 따라 각자 다른 추억을 간직할 수 있겠어요. 정일 씨가 백향과 재배에 관심을 기울이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가능성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백향과를 경험하지 못한 잠재적 소비자가 많은 데다 생과일, 잼, 드레싱 등 변신의 가능성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청을 담그는 방법도 너무 쉬워 집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죠. 시간이 갈수록 그가 생산하는 농산물의 소중함을 알아주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어 정일 씨는 매일 100가지 소소한 행복을 맛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여기에 산 지 10년째인데요. 지금 친구들이나 동생들이나 안 그러면 심지어 저희 형제들한테도 균형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정말 조용하고 살기 좋고 내가 흘린 만큼 땀 흘린 만큼 얻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더 자연과 친화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곳. 저는 큰 욕심만 안 부린다면 이 시골에서 내려와서 사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귀농 9년 차, 이제 여유를 갖는 농부가 된 최정일 씨. 이젠 귀농 홍보대사로 활동 무대를 넓혀도 괜찮겠는데요? 생산에서 가공과 체험까지 농업의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진척시키는 최정일 농부의 앞날이 궁금해지는 건 그의 농작물에 가득 담긴 진심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축복의 고장 한평에서 자신이 꿈꾸는 인생을 실현시키는 이들. 오랜 시간 정성과 희망으로 키운 이들의 작물은 이제 한평의 대표 특산물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더 많은 곳에서 한평 대추와 백향과를 만나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순하게 생긴 음식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빵이 아닐까요? 시집 오셔서 20살부터 여기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가 거의 삶 자체였었고 새벽 4시에 목욕 가셨다가 7시에 가게 내려가시고 뭐 이런 거를 누군가 하면 이게 짐덩어리다. 그 착해 보이는 음식도 누군가에겐 정말 눈물 젖은 빵이었을지 모릅니다.
무려 74년 동안 같은 이름으로 같은 빵을 만들어내는 일이 왜 그렇지 않았겠어요. 누군가의 든든한 아침 식사를 대신할 첫 빵을 위해 누군가는 달콤한 아침잠을 미뤄두기도 합니다. 빵집의 아침은 신선한 우유와 달걀을 맞이하는 일로 시작되죠. 어제 산란한 거 선별해서 오늘 갖다 겨울에는 한 120. 한두 사람 조용히 반죽을 매만지는 작은 빵집과는 사뭇 풍경이 다르죠.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만도 100명 가까이 됩니다. 물론 이곳도 처음에는 가족끼리 운영하는 그야말로 작은 동네 빵집이었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는 이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45년도 이렇게 시작했는데 거의 뭐 새벽에서 밤까지 이 업장에서 보내셨죠. 아침 7시. 문이 열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대부분은 묘기 경쟁이라도 하듯 쟁반 가득 빵을 쌓아가죠. 갓 나온 빵은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매대에서 손님들 두 손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몇 년 전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줄을 서가지고 여기서 먹었어요. 시간 안 맞추면 줄을 서야 돼요. 우리나라 처음 빵집이기도 하고. 매장에서 빵이 빠르게 사라지는 만큼 제빵실은 더욱 바빠집니다. 빠르게 또 천천히 빵을 만드는 데에는 속도 조절이 중요하죠. 이분은 10여 년째 빵을 만들면서도 늘 재료 계량을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저희가 제빵할 때 보는 레시피 책입니다. 역사와 같이 한 책이라고 볼 수 있죠. 재료 손질이 70% 이상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손질된 재료를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인내심을 갖고 만들어가는 게 맛의 기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 그 역사는 무려 19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해방 이후 일본인이 운영하던 빵집을 물려받아 지금의 이름으로 문을 열었죠. 그 시절 아무나 사 먹을 수 없던 단팥빵은 지금은 전국에서 찾아와 양손 가득 들고 가는 인기 품목이 됐습니다. 그 시절 어른들은 과자점, 젊은이들은 빵집, 아이들은 아이스 깨끼집이라고 이곳을 달리 불렀습니다. 군산에서 나고 자란 세대들에게 이 빵집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세상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그때는 빵이 옛날에는 비쌌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는 하도 뭐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뭐 그런 빵이나 먹었지. 어렸을 땐 나도 나중에 크면 빵집을 사장님이 되어야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는 여기서 있으신 분들이 양과자 먹고 화과자 드시고 하는 분들을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전성기에는 20곳이 넘던 무슨 당이라는 이름을 붙인 동네 빵집들이 점차 사라지는 동안 이곳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단과자빵이라고 그러죠. 안에 충전물이 들어간 뭐 앙금빵, 야채빵, 소보루빵, 크림빵 이런 빵류가 이제 1945년도부터 시작해서 왔다면 저희가 이제 80년도에 그 샌드위치 모닝 세트가 들어왔어요. 빵으로 아침 식사를 대신하는 사람들. 모닝 세트가 궁금한 젊은이들도 있지만 수십 년 동안 이 맛을 즐기러 다니는 단골도 있죠. 모닝 세트에서 가장 반응이 좋은 건 이 야채 스프인데요. 봉긋한 노른자를 살린 달걀 프라이와 양배추 샐러드를 곁들여 구운 식빵, 우유와 함께 담아냅니다. 그 당시에는 야채숲이다, 빵에다 버터를 발라서 뭐 잼을 발라서 먹는 게 그렇게 널리 퍼져 있지 않던 시절인데 그때는 뭐 하루에 한 팀, 두 팀 왔었대요, 이 모닝 세트를. 맨날 저희 어머니가 그랬대. 야, 새벽부터 이걸 내가 준비해서
야 이거 없애면 안 되냐 했는데 그 맛을 찾아서 뭐 30, 40, 50 되신 분들이 그 옛날에 먹었던 맛을 찾아서 오시는데 그 당시에 그 레시피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매장 안의 빵들은 하루 종일 채워지고 비워지기를 반복합니다. 우와, 사람들 봐. 와, 이것이 빵의 천국이구나. 아, 단팥빵이. 우와. 이게 어렸을 때 네. 봤던 그 팥빵 모양이잖아요. 네. 진짜. 야채빵 진짜. 인기가 제일 좋은 야채빵. 와, 2개밖에 안 남았어. 오, 얼른. 피자빵. 이 꽃게빵을 꼭 집어야 돼. 왜 그러냐면 각 지역마다 그 대표 빵이 있어요. 또 군산 가면은 꽃게빵, 또 무등산 가면 또 호랑이빵이라고 또 있어요. 저 오사카 갔더니 대게빵이 있더라고요. 우와, 신난다, 신나. 예전과 달라진 게 또 하나 있다면 바로 이 앙금입니다. 어머님은 남이 만든 앙금을 받았으며 늘 아쉬워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전문 공장을 직접 차려 그 많은 앙금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이제 아버님이 갑자기 일찍 돌아가셔서 이제 같이 했나 봐요. 대학교 4학년 때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앙금을 계속 이제 어디서 받아 썼었던가 봐요. 근데 이제 내가 좀 맛있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제과점에서 그 사용하는 기본적인 품목이고 맛만 있으면 충분한 시장이 있다. 당도도 35에서부터 70브릭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건 거기에 맞게 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과점이나 특집에서는 개발이나 이런 거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983년 앙금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우리 공유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제품으로 늘려가게 됩니다. 제과점이나 떡집에 공급하는 입장에서 앙금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를 많이 해드려야만이 앙금의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앙금하고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하는 측면에서 화과자 생산을 시작한 뒤로 전국의 관련 제품들이 급격히 늘어났죠. 앙금은 전국 유통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빵집마다 원하는 당도와 질감에 맞춰 공급합니다. 키는 한 45g 정도 되고요. 완성됐을 때 135g. 안고가 많이 달고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좋죠. 단팥빵의 3분의 2가 앙금이었네요. 속이 꽉 찬 느낌,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거 빵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나죠? 단팥빵. 단팥빵만큼은 손으로 찢어주도록 해요. 아, 지금 이 얇은 피에 단팥이 가득 차 있어요. 보통 빵 먹으면 이렇게 큰데 안에 앙금이나 이 소가 조금만 들었으면 속았다. 근데 이건 딱 단팥을 싸고 있는 피는 굉장히 얇은데 안에 팥이 가득 차 있어요. 야채빵 먹어볼까요? 야채빵. 이거 야채빵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쵸. 근데 저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진짜요? 근데 이 빵은 진짜 먹고 싶어요. 어렸을 때 그 맛이 날 것 같아. 저도 여기 군산 얘기하니까 저희 네. 엄마가 바로 야채빵 사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야채빵은 기름에 튀기지 않고 오븐에 구워내기 때문에 고소하면서도 편안한 맛을 주는데요. 구워낼 때 채소와 피의 질감을 살려내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네요. 빵은 시간과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분이 많아가지고 피를 말려줘야 합니다. 이거. 그래서 빵의 식감이 살아있는 거죠. 야채빵이 동네 빵집에서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거든요. 이 속 재료를 꽉 채워서 유통기한도 오래가지 않으니까. 야. 양파랑 양배추, 당근 이런 걸 달달달달달 잘 볶아가지고 후추로 간을 했어요. 근데 이 야채가 식감이 다 좀 물러지지가 않고 씹는 맛이 아삭아삭 살아있어요. 야채빵은 저 결혼하기 전에 생겼더라고요. 그전에는 사라다빵이 굉장히 유행을 했대요. 근데 사라다빵의 단점이 잘 상한대.
왜냐면 감자가 잘 상하니까. 그래서 감자를 빼고 한번 오븐에 구워보자 해서 사라다 빵에 감자가 빠진 거예요. 감자 사라다에서. 그게 이제 어머니하고 저희 남편이 개발하신 빵이에요. 수십 년 이어온 빵들은 처음의 레시피를 유지하면서 한결같은 맛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 전혀 새로운 빵 개발에 도전하게 됩니다. 이 빵이 어머님한테 그러니까 물려받아가지고 처음으로 쌀로 만든 빵이라 그래요. 빵의 80%, 90% 이상이 쌀이에요. 쌀은 우리가 익숙한 식재료잖아요. 그래서 이제 빵을 밥처럼 먹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했는데요. 한 끼 식사 대용으로도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는데 쌀 종류를 계속 개발해서 하면 재미있는 것도 많아요. 저희가 흥국쌀이라고 빨간 쌀이 있더라고요. 특화된 쌀에 흥국쌀로 만든 빵은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쌀빵의 또 장점이 뭐냐면 되게 수분을 가지고 있어요. 소비자들은 되게 빵을 이제 오늘 사가셔서 내일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쌀빵은 내일 먹어도 그 촉촉함이 많이 살아있어요. 우리가 쌀 소비량이 지금 굉장히 줄고 있고 그런데 이걸 쌀가루를 이용해서 빵을 만든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전에 우리 군산이 일제장전기 때는 쌀을 수탈을 해서 일본으로 갔던 데가 바로 군산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 쌀가루를 이용해서 빵을 만들어서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오래된 가게이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 맛있는 2003년도에 이제 즉석 음식을 좀 했었어요. 스파게티도 하고 함박 스테이크도 하고. 그렇게 바뀌고 나서 손님들이 너무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익숙한 장소가 아닌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오래된 손님들이 저희보다 저희 가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 게 축적돼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 입으로 구전으로 많이 전해졌던 것 같아요.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지면서 매일 10,000개 안팎의 빵들이 택배로 전국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마주했던 책임감은 이제 100년 기업을 향합니다. 해왔던 것처럼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처음에 참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손님이 하나만 와도 고마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우리가 100년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픈 우리의 근대사가 남긴 작은 유산. 어머니는 그것을 끈질기게 지켜내셨고 후대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명의 고객을 향한 고마움. 그 기본을 지키며 100년 기업을 향한 성장에도 박차를 가해봅니다. 여기는 인테리어도 더 모던하고 빵도 되게 새롭고 다채로운 게 많아요. 이러한 노력들이 이곳 빵집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네 빵집으로 시작해서 이런 큰 전국구 빵집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겠어요. 오늘 이렇게 맛있는 빵을 저는 먹었는데 집에 아이들이 아른거려서 그래서 빵을 좀 사갖고 와야 되겠어요. 좀 골라서 가시죠. 네. 다음에도 일찍 와가지고 모닝 세트 먹어야겠어요. 저는 이제 줄 서서 야채빵 먹어야겠어요.